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상담 프로그램 증시 기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좋으십니다. 목소리 너무 까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목소리를 너무 저음으로 쫙, 바닥을 쫙 깔아갖고 이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 김태환 멘토님의 목소리처럼, 시장이 쫙 깔려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광밥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이 여전히 조금 하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좀 훑어주시죠. 이게, 왜 이런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키 맞추기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예. 일단 이번 주 정시 자체가 월요일부터 시작된 중국 정시가 블랙 먼데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부터 국내 시장이 좀 과도하게 빠졌던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의 형태가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주 중반에 일단 지수 자체가 전일 미국 시장의 상승과 그리고 전일 또 중국 정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에 성공했던 이런 점들이 국내 정시의 좀 반등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거래소 시장만 좀 우리가 놓고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600억 원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약 600억 가까이 순 매도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일단 그 거래소 시장에서 순 매도 현상을 보이고 있는 측면 그리고 개인 투자자만이 일단 900억 원대 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이와 같은 부분과 더불어서 거래소 지수는 현재 0.14% 오른 2040포인트 선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은 낙폭이 좀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그 거래소 시장의 업종별로 우리가 좀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2.85% 오른 126만 5천을 보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모처럼 좀 바닥권에서 반등이 들어와서 0.6% 오른 2만 3천 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LG전자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LG산전 이 같은 전기전자 업종들의 흐름 자체가 금일 지수의 조정폭이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상승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들의 반등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일단 업종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전기전자나 섬유, 의복, 통신업종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의약 업종을 중심으로 낙폭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폭이 마이너스 9포인트죠. 740포인트가 끼어지면서 736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의 수급 현황을 좀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가 32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200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개인과 함께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좀 대체적인 특징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한미약품이 신약과 관련해서 8천억 원과 관련된 대규모 수출 계약을 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모처럼 강세 현상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0% 이상이나 전년 대비 좀 적자 현황을 보였다. 줄어들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동반적으로 급등했던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폭을 반납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역시 그런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 주가도 1.6% 하락해서 7만 7천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0.4% 오른 12만 9,900원, 동서가 1.79% 오른 42,650원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메디톡스나 CJ E&M, 바이로메드, 로엔, 파라다이스, 시젠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일단 거래소 시장에 우리가 오늘 하나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간다면 롯데그룹주죠. 롯데그룹주가
양아들 장남과 차남 간의 지분 경쟁이 격화된다는 이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롯데 제과가 장중한 때 15% 이상이나 급등을 하면서 올랐다가 현재 7% 오른 7% 오른 202만 5천 원 정도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롯데 쇼핑이 5% 올랐고 롯데푸드가 3.98% 오르면서 오늘 아무래도 그래서 시장에서는 롯데 그룹주가 아마 시장에 어느 정도 화두가 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롯데그룹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여러분들께 언급드렸습니다. 롯데그룹주들 오늘 급등세가 좀 출회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 경쟁 싸움이 나올 수 있다는 시장의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바로 월요일 날 아침이죠.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헐리우드의 또 다른 적,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3D 프린터라는 외신, 즉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어드리면서 STI와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드리는데 STI가 이런 급락장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팩트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물론 그 해석이 정확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옳은 종목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좋겠고요.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맛동산 테크가요, 드디어 이제 MDS 테크죠. 드디어 이제 26,550원대, 즉 26,000원대를 안정권으로 보이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길게 들고 갔지만 이것이 시장 대비 수익률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얘기고 그것이 단기적으로 끊어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수익률이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매매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 그리고 중장기 투자에서 이런 대규모 장기 성장세를 띈 종목들이 크게 수익을 준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늘 수 있는데 이것을 집중 투자 안 하고 계속 단기 끊어가고 분산 투자하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손실 내지는 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투매적 급락 현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밥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락 사태, 지금 11포인트가 넘는 1.56%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은 아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건전하게 제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요, 여러분들께 무거운 마음들을 들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 하나 가시죠. 네,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3015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흥하해운 매수가 3,416원, 비중은 30%, 매도 시점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흥하해운의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조정폭 이후에 다소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매수가 자체가 3,400원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올 3월달이나 또는 이제 4월 초순경 5월 이런 경우에 매수에 가담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자체가 다소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기대치가 좀 주가에 선반영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1분기죠. 직전 1분기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건 사실이고요. 전년도에 반기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3억 원인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도 아무래도 실적 호전의 개선 기대감이 조금 더 있다면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더 이익률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주가가 1,000원대에서 4,2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는 점, 거기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서 아마 매수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대에 매수에 가담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그나마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240일 지지 라인대를 바꿔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라가려면 역시 3,400원대 후반이죠. 3,480원이나 3,500원 근접한 가격대에 매물층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3,410원의 매수가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3,400원 후반대, 약 3,500원 선을 만약에 상향 돌파해서 안착이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축소하면서 이익을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보유관 좀 그대로 유지해서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금 더 보유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6582님, 퍼스텍 3,625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퍼스텍 분명히 모멘텀이나 성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지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퍼스텍을 한참 말씀드렸던 데가 2014년도 초반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드론 관련주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800원대부터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 그것은 지금 한 번에 올라올 때 꺾임 현상이 있었던 이 자리대 3,300원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대라는 것이고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의 첫 번째 꺾임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3,3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결국은 다시 N자형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N자형의 반등이 나온다면 4,300원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대니까요. 지지를 받는다면 들고 가십시오.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결국은 시청자분께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함부로 예측 매매한 결과입니다. 눌림목은요, 지지가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떨어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눌림목이 아니라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대는 이렇게 눌림목이 크게 들어올 때는 지지대가 명확한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음부터는 요즘 꼭 유념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요번에 3,3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결국은 4,300원대까지는 쉽게 다시 한번 다시 N자형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자리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2770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솔구바이오 1290원에 매수해서 비중이 50%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 그 솔구바이오 주가 자체가 1290원에 50%의 비중을 좀 담았다. 이미 만약에 주가 자체가 일전에 바닥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좀 시켜주고 난 이후에 900원대, 뭐 1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워낙 시세의 변동성이 크죠. 또한 솔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단순 어떤 시장의 테마에 편승해서 주가 자체가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실적을 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실적 자체가 연간 결산 기준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4개년 계속해서 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그나마 올 1분기 같은 경우 지난 4분기죠. 4분기에 흑자 전환 이후에 1분기가 아직은 이제 적자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거의 영업이익이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전일 같은 경우 11만 주 정도 매수했지만 이것은 뭐 실질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수 가격대에서 지금 조금 밀려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290원이니까 오늘 장중의 고점이 1390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그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하셨다. 비중까지 50% 실었다. 이런 부분은 아마 투자를 하시면서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조급심 때문에 손실에 대한 그 어떤 수익을 빨리 보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이 이와 같은 매매에 가담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밑으로는 현재 123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전일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1080원 선 이하로 이탈하게 되면은 조정폭이 다시 한번 1000원 이하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갈 때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재 2시 42분 현재가를 보이고 있으면서 1225원이니까요. 오늘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내일과 모레 이번 주 주반에 주가 자체가 1290원까지만 올라가서 매수 가격 이상에서 조금 물량을 줄이시고 이 가격대에 분기점을 설정하고 나서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8097님, 알톤 스포츠 매수 11,000원, 비중 30%, 예전무관님 꼭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알톤 스포츠가요, 사실 10,000원대를 지켜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00원대가 늘 강한 지지대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이 살짝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걸 무너뜨리면서 이걸 다시 저항대로 만들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성장성에 기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떤 전기 자전거의 붐이 좀 일고 있고요. 전기 운송수단, 즉 전기차 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 그리고 요새 뭐 외발통, 왕발통, 양발통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기 운송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세를 본다면 전기 자전거 시장의 확대, 즉 고부가가치 상품의 확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경쟁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만도까지 전기 자전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 그런 점들을 살펴본다면 이 주가가 최근에 왜 빠졌는가는 어느 정도 인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향후 시장을 좀 지켜봤을 때 저는 크게 나쁜 종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신용 비율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빠지는 거고 언더슈팅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반등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 박스권 상단까지의 매매 전략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권은요 잡아보자면 12,500원 부근이죠. 12,5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결코 쉽게 빠질 그런 업황은 아닙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빠졌던 것은 어떤 언더슈팅적인 관점인데 이게 진짜 많이 계속 빠질 것 같으면 오늘 같은 날도 어김없이 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12,500원까지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또 하나 문자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6025번님이 조화제약 3,810원에 매수해서 매매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비중 자체를 좀 남겨주시지 않으셨네요. 일단 조화제약의 주가 자체도 역시 제약 바이오주들의 어떤 급등 양상과 더불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져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매 관점을 갖고 계신데요. 조화제약도 실질적으로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이고 물론 작년에 결산 실적만 놓고 보면 역시 적자로 돌아섰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행스럽게 일단 매수가가 3,810원이고요. 오늘 6,460원까지 주가 자체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아마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한미사이언스 이와 같은 제약주들이 오늘 급반등, 바이오주들이 급반등을 해주면서 일부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었지만 이 종목도 역시 일전에도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적이 있죠. 6월 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7월 초에도 마찬가지고 또 7월 말경 이제 8월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도 또다시 변동성이 확대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와 같은 변동성,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세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실질적으로 짜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매수한 가격 대비 이익이 나 있는 그 구간인데 일정 오늘 부분에서 고점에서 일부 물량을 이익 실현을 하셨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수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추가적인 욕심권 때문에 아마도 매수 그대로 물량을 좀 갖고 계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이니까요. 특별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들어와서 좀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득이 나 있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도 좀 저점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물량을 좀 축소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중요한 지지가죠.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지켜보지 마시고요. 4,6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측면 속에서 반등 시마다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 가격대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보유하고 계신 물량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일제 현금화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7239님, 하나케미칼 15,700원에 더 가져가도 되나요? 자꾸 빠지는데 매도해야 하나요? 예전관님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하나케미칼이 최근 김성현 회장이 빠르게 행보를 하면서 굉장히 수급상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하나케미칼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구간점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바닥권 영역을 잘 다지고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가장 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나 김성현 회장의 복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로 간의 이선입니다. 이선인데 자 이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선에서의 여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떨어지는 구간에서의 지금 요 선과 그죠? 그리고 올라온 선에서의 요 선을 딱 이 평행선을 꺼보면요. 요런 결과를 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바이앤밸런싱이라고 불리는데요. 다시 한번 요 짚어드릴게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 게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아직 추세적 하단 부분도 터치를 하지 못했던 거고, 여기가 매도 자리대, 분할 매도 자리대죠. 분할 매수 자리대, 그 다음에 분할 매도 자리대, 분할 매수 자리대, 분할 매도 자리대,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자리대, 다시 분할 매도 자리대, 지금은 또 분할 매수 자리대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 분할 매도 자리대는 23,000원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밸런스를 맞추고 하면서 올라온 이유는 결국은 하나의 또 다른 모습, 최근에 프로야구에서도 보면 하나가 또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프로야구 4강 구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변모된 모습은요, 지금 하나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하나케미칼, 하나그룹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하나케미칼 역시 변모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들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고 그들이 새로운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것은 오히려 지금이 분할 매수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만큼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23,000원 이상에서 또 분할 매도를 해봐야 되겠다. 반 정도 분할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는 구간에서 반 정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바이앤밸런싱을 쓰기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1056번님이 LG 생활건강 85만 5,600원에 80% 매도 시점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일전에 제가 최근 그 LG생활건강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서 실질적인 메르스 사태의 여파에 의해서 6월 달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7월 달에도 쌍바닥 패턴을 좀 형성을 시켜주고 난 이후에 최근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라는 그 정부의 어떤 발표가 나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요코들의 어떤 관심의 어떤 선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을 시도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 실적에 대해서 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주가 자체가 이번 주에 급등, 갭 상승을 통해서 아주 급등을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제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때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일 때 82만 원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격대를 이제 갭으로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죠. 27일 날 저점이 82만 6천 원이니까 이 중요한 가격대 분기점에서 그 이상에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어제도 저점을 약간 높이는 모습이고 오늘도 저점이 약간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 LG생활건강의 주가 자체가 이제 매수 가격대가 85만 원대니까 실질적으로 매수하신 그런 가격대, 지금 그렇다면 밑에서 매수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올라 있는 시점에서 매수에 가담했다는 부분,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 자체를 좀 기대해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그렇다면 중요한 분기점은 82만 원 선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82만 원을 설정해드리고 주봉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LG생활건강의 주가 자체가 82만 원 선 정도의 분기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높은 가격대에 너무 많은 비중을 좀 들어가신 것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니까 아마 보유하고 계신 현재 시점에서는 8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82만 5천 원 정도 정해드리겠습니다. 82만 5천 원 정도 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90만 원 선 정도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를 보시고, 이 가격대가 돌파하는 시점이든 이 가격대에서 일단 물량을 정리를 하거나 최소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축소해서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S맥을 상담을 해주셨어요. S맥 6,460원에 비중 7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S맥이 지금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그것이 자회사의 중국 진출의 성공 여부가 지금 바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는 만큼, 그리고 충분히 트리거 현상이 나왔는 만큼 만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항대가 좀 보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좀 순항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사업의 진출이, 그리고 거기서의 실적적인 측면이 이제 점점 담보되어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더 보시자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 좀 길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연말 때부터 이제 슬슬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 2015년도 초반에 한번 조금 강한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중국의 실적적인 측면이 중국 자회사 법인 쪽의 실적적인 측면이 담보되어져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중장기적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신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또 오버슈팅이 나오다가 한 번에 급락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흔들흔들 거리더라도 결국은 만원대 부근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편안하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수익이 나면요 팔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빨가스름무리해질 때 요때 파는 게 아니고요. 새빨개졌을 때 파시면 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손실 구간에 있다가 빨개스름무리해질 때쯤 이 종목을 팔아버리죠. 그러다 보면 얘가 시뻘개질 때쯤 되면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미녀를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김보람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양등 신호도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다가 외국인들의 매물이 거세지면서 오후장 들어서 힘이 쭉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0.3% 내린 203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출발은 2050선 위였습니다. 2050선을 중심으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반등을 유지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상승폭을 줄여나가더니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05% 오른 2040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00억 원 정도 매수 우입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2.6% 정도 오르면서 지수가 큰 하락은 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바로 내일 2분기 실적 확정치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오늘장 2.6% 정도 오르면서 126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현대차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0.8%, 아모레퍼시픽이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모직 1.5% 상승, 삼성 SDS도 2%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는 1.6% 하락, 네이버도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마감 예상 지수는 더 크게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 내린 729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장중 흐름 보여주시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낙폭이 1%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733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9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4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만 사고 있는데요. 기관은 이렇게 대형주는 매도하고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4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장 초반에는 반등하다가 2.6% 하락으로 마무리가 예상되고요. 다음 카카오 약보합권 동선은 0.6% 오릅니다. 메디톡스가 2.3%, CJENM도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3.5% 크게 밀리고 있고요. 로엔이 2%, 파라다이스 2% 이상 하락, 시젠도 5% 가깝게 밀리면서 바이오 제약주가 약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그룹주 먼저 살펴볼까요? 어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갑작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지배구조 이슈에 그룹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신동빈 회장의 원톱 체제를 전망하는가 하면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지분 싸움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쇼핑이 5% 이상 급등합니다. 장중에는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죠. 롯데지교가 5.5%, 그리고 롯데칠성이 2.4%, 무겁게 움직인 롯데푸드까지도 4%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조선 빅3 종목들 살펴볼까요? 장중에 등락을 오가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삼성중공업만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2% 하락, 삼성중공업은 강보합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0.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 분위기와 함께 힘이 좀 빠진 상황입니다. NC소프트가 그래도 2%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게임주에 동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컴투스와 FG소프트는 약보합권으로 흐름을 바꿨고요. 드래곤플라이가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베링거 인젤하임의 8,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으로 오늘 장 초반에는 60만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고점 부담의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이와 함께 바이오 제약주 함께 오르다가 장 후반에는 하락세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LG생활건강 0.8% 하락, 한미사이언스가 20% 가까이 급락이고요. 오늘 주인공인 한미약품도 18% 이상 하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녹십자도 10% 이상 하락, 동아소시홀딩스도 7% 이상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김보람이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크게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라고 좀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일단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경기의 모양들이 아직은 좋지 못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더더욱 필요하게끔, 절실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장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다음 달에 있을 금통위 금리 발표 때 이번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예측까지들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구간이 오히려 매수 찬스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멘토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폭이 생각보다는 좀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함과 동시에도 업종 대표주 위주로 좀 주가에 반등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낙폭이 좀 크진 않지만 코스닥 시장이 14포인트나 좀 빠지면서 1.97%나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 100억 정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파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또 주중반이 좀 지나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의 그 흐름이 또다시 안 좋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그 수급적인 그 심리의 어떤 두려움이 오늘 좀 일찍 주가에 고점에 오르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종목별로 좀 팔다 보니까 지수가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측면인데요. 일단 뭐 중국 시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중국 시장도 중요한데 중국 시장에서 인위적인 정치 부양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에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1%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단기간은 이번 주에 국내 시장이 좀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까 에벤토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정 시에 실적이 좋은 종목은 오히려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갔대 일부는 현금화를 좀 갖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코스닥에서 오늘도 바이오 제약주에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나마 제약주는 조금 덜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바이오주들은 진짜 오늘 급락 사태를 면치를 못했죠. 자,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과도한 기대감들이 이 시장 그 제약주에 어떤 이런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바이오주에 병폐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약 바이오가요, 실적이 되게 좋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늘 누누이 강조드렸던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큰형님이 약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까지, 예를 들어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었죠. 제약은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규모의 대량 수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수주라는 것도 없고요. 결국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규모, 대규모의 기술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할 수는 있는 시장입니다만 그 외에 제약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이 대규모 대량 수주가 있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점들이 아직은 바이오주의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거품이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 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다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신 그런 장을 계속 좀 맞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저희가 진짜 진정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저희 얘기들을 집중하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작은 바람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종목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8500님이죠. 8500님이 안녕하세요. KG 이니시스 24,750원에 15% 계속 좀 내린다. AS를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다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이슈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주가 자체가 직전에 4월달 고점과 그리고 또 6월달 고점 자체를 이번 달에 결국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되밀렸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매수가 자체가 24,750원인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폭이 깊어지지 않았다가 장 후반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가파르게 좀 전환이 되면서 이 주가도 4.7% 오늘 장중 저점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KC 이니시스는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그동안 어떤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이미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상당히 주가 자체가 좋게 많이 또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직전에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고점 자체를 이렇게 뚫지 못하고 밀려내린다는 것은 역시 주가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매수에 가담해서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기 조정 시에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그 물량들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매수가 대비 큰 폭의 조정 자체는 아닌데요. 일단 지켜보시되 21,500원 정도의 가격이 만약 이탈이 되어진다라면은 추가적으로 2만 원 선까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들어오거나 내주 초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매수 가격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해서 현금화 전략을 좀 세워놓고 다시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 홈데코를 상담을 하셨습니다. 두 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 2020원에 20% 2020이네요. 6362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솔 홈데코 이번에 그 건자재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이 종목 역시 올라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종목은 대장주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대장주가 아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대장주들이 빠질 때 이 종목 역시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한솔홈데코는 별로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도 한 3%대 되는, 급락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지금 NX라든가 이런 많이 올랐던 종목군도 오늘 4%대, 결국 이런 대장주 역할을 했던 현대리바트라든가 이런 종목군도 굉장히 크게 올랐죠. 결국은 3%대 급락이 나오니까 다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노르페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사마페인트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전부 다 빠졌습니다. 결국은 2, 3%대, 2, 3, 4%대의 급락들이 좀 나왔다는 거. 그것은 근자재 관련주들에게 업황이 전체적으로 오늘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대 가까이 빠졌습니다. 3%대 가까이 빠졌는데, 자, 이 현대페인트와 지금 한솔홈데코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저평가 영역대에 있었습니다. 2015년도 초반에 2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구간으로 쭉 살펴보자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가니까 큰 수익을 주는 것이죠. 한번 자익신을 했고요. 다시 잡았고 다시 지금 이런 영역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 그냥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또 떨어졌다고 올라와도 결국은 본전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을 따라본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요. 업황의 대장주가 되지 못하고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은 채 오르지도 못하고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럼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건자재 관련주들의 업황은 지속적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많이 올랐다가 대장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오면 그 시청자분께서는 반등시 즉 본전 이상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매도 전략을 펼치셨는데 2,050원 이상입니다. 거기서는 매도 전략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예. 제가 받아볼까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선창산업이요. 선창산업. 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2만원에 비중 30%입니다. 매수가 2만원요. 예. 그러면 혹시 이번 주에 들어가신 건가요? 한 보름 넘었습니다, 산지요. 보름이 넘었다고요? 예, 살 때 뭐 한 2만 3천원까지 가더니 뭐 계속 밑으로 뭐 빠지네요, 그냥. 그럼 이달에 매수를 하셔서 좀 이익이 나 있는 구간에 좀 기다리시다가 현재 매수가 부분까지 온 거네요, 그죠? 예. 일단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대비 PBR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저평가된 종목을 줄기차게 매수하면서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이죠. 선창산업.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펀더멘탈적인 놓고 보면은 저퍼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기 순이익도 작년 같은 적자를 좀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분기 실적 자체도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향후에 대한 그 기대치가 결국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인 인위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 대비 거의 3배 이상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산 합판 덤핑 과세가 부과가 되면서 국내 합판 제조사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하필이면 24,300원 정도의 고점을 찍을 때 그 전후한 시점에서 재료가 나왔다는 부분은 이와 같은 재료를 노출시키고 난 이후에 물론 시장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주가가 좀 많이 또 올랐던 측면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구실을 주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가격이니까요. 지금 어차피 지금 아버님께 들어가신 가격대 자체도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 고민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에서 오늘 뭐 주상이 끝났으니까 뭐 시간에라도 지금 뭐 수수료 정도만 떼일 정도로 매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이나 이번 주 주말에 반등이 들어오면
21,500원을 어떻게 뚫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21,500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애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고 그냥 지켜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조금 이제 높을 때 이익 실현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주식이라는 게 또 이익 실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빠졌을 때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투자할 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창산업이 향후 좀 더 올라갈지라도 선생님께서 너무 높은 가격대 매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기는 좀 가기 힘든. 제가 거네요. 보기에는 여기서 주가가 끝났다라 보기는 않지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멘텀 자체는 역시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나온 실적도 안 좋습니까?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분기 실적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낙폭이 축소가, 저정폭이 적자폭이 축소가 되거나 일부 소폭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LG전자인데요. 네, 어머니 목소리 힘이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84,000원요. 84,000원. 비중은요? 25%요. 25%. 이거 오래됐거든. 그래, 오래됐는데, 어머니. 네. 이게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국 시장에 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 시장에, 가격 정책 때문에 치이고, 그래서 좋지 못할 것이다, 좋지 못할 것이다. 계속 얘기 드렸는데, 왜 계속 들고 가셨는지 참. 그러니까 그냥. 참,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시키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아무리 안 좋다고 얘기해도 금방이라도 올라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2분기 매출이 1조 3,925억 원, 영업이익이 2,440억 원, 전년비 대비해서 60%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죠?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실적 발표가 나오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느냐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느냐가 돼야 됩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죠? 그럼 불확실성이라는 게 해소가 됐죠. 그럼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이는 기술적 반등은요, 55,000원 부근입니다. 55,000원이요? 네. 그래서 일단 55,000원까지 무조건 들고 가보세요. 네. 그래서 55,000원 이상 올라오면 다시 여기 꼭 전화를 주십시오. 네. 아시겠죠? 다시 짚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지금 어차피 55,000원 올라오면 연락드려요? 예. 어차피 지금 오면 이 구간에서 손절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붙었죠. 예, 그러니까 55,000원까지 견디세요. 견디시고 올라오면 반드시 서울경제TV로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네.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쪽에 상담 신청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팔랑기 됩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딱 심지 굳게 55,000원까지 딱 들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네. 55,000원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어머니 이 사이에는 제가 어머니 그걸 다 하는 것 같으면 언제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으니까 점진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게 내일이라도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어머니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전쟁입니다. 내가 어머니 물어보시면 감 온다. 내일 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언제 올라올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84,000원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거를 언제 시점을 또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은 어머니는 자꾸 타이밍 싸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7만 원만 올라갔어서 네, 주식시장 결코 좋지 못한 버릇이에요. 그거는 네. 조금 마인드를 좀 고쳐보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문자 하나 마지막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9534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사조 시푸드 9,620원 20%. 장중 추격 매수 오늘 코가 깨졌습니다. 보여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뭐 코가 깨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9,610원에 일단 뭐 거의 보초병식으로 좀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을 좀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측면 때문에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오늘 9,31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올라가도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단기간에 큰 폭의 어떤 급등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사조 시푸드 이번 주에 좀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 한 8,000원 중반선 정도 가격대까지 밀려내릴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굳이 매수를 하신다면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 주에 반등 구간을 통해서 손실이 없는 구간 정도면 매도해서 빠져나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장중 공개 방송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과 모레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내일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제가 아침에 목요일 리포트 시간이 8시 10분부터 8시 반까지 있기 때문에 8시 반에 시작을 하지 못하고 내일 8시 50분부터 15시까지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상반기에 좋은 수익을 권해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법과 또 어떤 종목을 또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에 바로 우리 김태환 멘토님, 목요 리포트, 예, 하고 계시는 김태환 멘토님께서 목요일 공개 방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꼭 좀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에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8월 1일, 8월의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천안 아산역, KTX 천안 아산역입니다. 2층 키로실에서 강연을 합니다. 정재훈 멘토하고 둘이 같이 가는데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 참가비 무료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천안 아산 당진 예천 예천까지는 아니 천안 아산 당진 이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저희 얘기를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